그러니까 빅맥 세트에는 빅맥에 얘가 세트용 빅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은.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정적 변화할 때 나타나는 델타 U와 정합 변화할 때 나타나는 델타 U는 온도 똑같이 올라오면 똑같은 거 쓴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몰 비열이라고 하는 거, 빛의 몰 비열이라고 하는 거부터 진행을 합시다. 뭐 공부를 해보셨든 안 해보셨든 약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주제일 수 있는데, 왜 저런 거를 두 가지 종류를 특히 다루나 그런 것도 좀 인식을 갖고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어가 비열입니다. 비열이란 거는 뭐 온도를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그게 물질이면 물질의 비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은 기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기체라고 하는 애는 기체가 이제 단위가 되는 양을 표현할 때 질량 가지고 표현한다기보다, 그러니까 1g의 기체, 뭐 1kg의 기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냥 1몰이라고 하는 게 좀 표준적으로 양을 정의하기가 용이하더라. 그래서 기체 1몰을 준비해가지고 그 기체 1몰의 온도, 그죠? 에너지를 줘가지고 온도 1켈빈을 올리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우리가 몰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서술을 다시 할 건데, 하여튼간, 그래서 몰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몰 비열이라고 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까? 왜 그럴까요? 온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우리가 기체 몰 비열이라고 부를 건데, 자, 기체 1몰짜리 준비했다가 상상을 해봅시다. 열심히 에너지를 넣어줄 거예요. Q라고 씁시다. 그래서 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길 원하냐? 온도가 1켈빈 상승하길 원하는 거 맞죠? 그죠? 열량을 넣어줬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상태방 정식 잠깐 써보시면은, 기체는 처음 상태나 나중 상태나 이런 식 만족될 건데, 처음에서 나중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온도가 1켈빈 상승한다라는 변화가 일어난 거 맞죠? 그런다고 몰수는 뭐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기체 상수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자, 온도가 1켈빈 올라간다는 거는 우변이 어쨌거나 커진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럼 좌변도 그거에 맞춰서 커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좌변이 커질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열려 있죠. 압력이 올라가면서 부피도 올라가서 적당히 커졌을 수도 있고, 그지? 압력은 줄어들었는데 부피가 엄청 많이 커져가지고 뭐 적당히 커졌을 수도 있고, 그지? 압력이 왕창 많이 줄었는데 부피가 왕창 훨씬 더 커져서 늘어났을 수도 있고, 그지?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죠. 극단적으로 압력은 고정됐는데 부피가 증가해서 저변이 커졌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체의 온도를 1켈빈 올려준다 해도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설이지 어떻게 하실 거냐. 수험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거를 다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특별한 케이스 두 개만 딱 볼 겁니다. 온도 1켈빈 올리는 동안 압력 고정이면서 부피가 따라가는 케이스를 볼 거고요. 그거 뭐라고 부르시면 될까? 무슨 변화? 정합 변화라고 부르시면 되겠죠? 또는 온도 1켈빈 올라가는 동안 부피 고정이면서 압력이 따라가는 케이스를 볼 겁니다. 부피 고정인데 온도랑 압력의 변화는 정적 변화도 볼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각 두 가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1몰의 기체를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조금 다르는데, 이제 다른 건데, 각각을 하나는 정합 몰비열, 또 하나는 정적 몰비열이라고 부르기로 할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몰비열이라는 컨셉이 뭔지 알겠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왜 정합 변화, 정적 변화 따로 구분해야 되는지도 대충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이제 천천히 써볼게. 기체 몰비열. 자, 어떤 기체? 1몰을 온도 1켈빈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체 몰비열이라 부릅니다. 근데 1켈빈 상승시킨다 해도 여러 가지 변화 영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특수한 두 가지만 수험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정적 몰비열부터 얘기를 할게요. 정적 몰비열. 정적 몰비열이라고 부르는 애는 문자는 어떻게 쓸 거냐? 비열이니까 문자 C를 주로 씁니다. 네,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케이스를 볼 거니까요. 부피가 유지된다, 정적 변화다라는 컨셉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피라는 문자 V를 청자로 달아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CV라고 쓴 걸 우리가 앞으로 정적 몰비열이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그럼 다시 정적 몰비열이란 건 뭐라고요? 몰비열은 몰비열이야. 그러니까 위에 써놓은 이거긴 이건데 1켈빈 올리는 동안 기체가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무슨 변화 일어났을 때 들어보자? 정적 변화했을 때 들어가는 열량으로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죠? 다시 한번 굳이 써볼게. 기체 1몰.
를 온도 1켈빈 올려줄 건데 정적 변화로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적 변화로. 온도 1켈빈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네,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포인트는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정적 변화하는 케이스로 들어간 열량을 계산해보자. 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수험적으로는 몰 비율이 정한 몰 비율이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정한 몰 비율이라는 걸 써보도록 할게요. 문자는 어떻게 쓰실까? 비율은 비율이니까 수위를 쓰긴 하는데 압력이 일정히 유지되는 특수한 케이스를 봤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프레셔 약자 P를 첨자로 씁니다. 아시겠죠? CP. 그래서 정압 몰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럼 정압 몰 비율 정의를 읊어야 된다면 어떻게 읊으시면 될까? 위랑 계속 비슷하게 하시면 되죠. 요 정적 변화 대신에 정압 변화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 맞겠죠? 인정하지? 그치? 그래서 그냥 땡땡으로 쓸게. 땡땡 쓰고 대신에 정적 변화 요것만 정압 변화로 대체를 합시다. 정압 변화로 온도 1켈빈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그 기체의 정압 몰비율이라고 부르자. 될까요? 됐어요? 몰비율 그 중에서도 두 개로 구분한 거 인정합니까? 상황에 따라 1켈빈 올린다 해도 들어가야 되는 열량이 다 다르단 말이죠. 정적 변화하면서 1켈빈 올라가는 거랑 정압 변화하면서 1켈빈 올라가는 거랑 이름 없는 변화하면서 1켈빈 올라가는 거랑 다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변화에 맞춰서 열량을 계산한 거를 특히 이제 정적 몰비율, 정압 몰비율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정적 몰비율, 정압 몰비율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할 건데요. 우선 정적 몰비율부터 고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CV라고 쓸 수 있겠죠? 자, CV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들을 묘사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볼게요. 자, 어떤 기체가 있다고 합시다. 네, 몰수는 1몰짜리인 거로 확정이 됐다고 합시다. 해놓고 얘를 내가 에너지를 넣어줄 거예요. Q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준다라고 해봅시다. 자, Q만큼 미안하다. 1몰 말고 M몰이라고 일단 쓸게. 다시 M몰이라고 합시다. 네. 됐죠? M몰짜리 기체에 Q만큼의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얘가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화하는 게 확인이 됐다고 할게요. 네. 대신에 이 기체의 몰 비율 중에 정적 몰 비율은 CV인 거라고 하시고 온도가 변화하는 동안 변화 양상은 정적 변화하는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정적 변화하면서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화하는 동안 넣어준 열량 Q는 CV 이용하시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보시면서 Q는 들어간 열량은 정의 잘 보세요. 정적 몰 비율 1몰짜리 기체가 정적 변화하면서 1켈빈 올라갈 때 필요한 열량을 CV 정적 몰 비율이라고 쓰기로 했죠. 근데 지금은 1몰이 아니라 M몰이니까 일단 M배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1켈빈 올라간 게 아니라 델타 T만큼 변한 거니까 델타 T만큼 곱해주시면 투입된 열량이 계산이 가능하겠다라고 쓸 수 있겠죠. 마치 뭐 비열 얘기할 때 1g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C라고 하면은 질량 Ng짜리고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했을 때는 이렇게 3개 곱한 게 필요한 열량입니다 라고 하는 거랑 큰 차이 없을 거예요. 된 거죠? 맞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정한 몰비율 이용을 하시면은 네, 정한 몰비율은 주로 CP라고 부릅니다. 자, 어떤 기체가 있어요. 기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기체의 정한 몰비율 CP짜리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기체의 몰수 M몰짜리라고 할게요. 근데 에너지를 넣어줬어요. 에너지를 또 Q만큼 넣어줬다 합시다. Q만큼 넣어줬더니 얘가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온도와 부피가 변하는 정압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피가 바뀐 거죠. 새로운 기체가 됐습니다. 온도는 델타 T만큼 변했다.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델타 T만큼 변화한 게 확인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때 문자들 관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기서는 들어간 열량 Q는 해가지고 뭐라고 쓸 수 있죠? 정압 변화로 1몰 기체를 1켈빈 올리는데 CP만큼, 정압 몰비율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1몰이 아니고 M몰이니까 M배 곱해주시고 1켈빈 올라간 게 아니라 델타 T만큼 변했으니까 이렇게 3개 곱해주시면 또 필요한 열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정압 변화하면서 온도가 상승했다는 거는 위에다 잠깐 가로 열고 써보면요. 정압 변화에 온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부피도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올려주는 건 올려주는 건데 그거 말고도 부피 커지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정적 변화했을 때는 온도 올라간 건 있긴 한데, 그죠? 부피가 일정한 거고, 그죠? 부피 일정한데 압력이 올라갔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해됐죠? 그죠? 네. 요건 이제 간단한 거니까 좀 지워도 될까요? 지웁니다. 네. 그냥 몰 비열의 정의 가지고 식을 굳이 써봤습니다. 조금 더 구차를 할 건데, 정적 몰 비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CV라고 쓰고요. 자, 어떤 기체가 있습니다. M몰이고요. 아까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자, Q만큼 에너지를 넣어줬어요. Q만큼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기체가 변하긴 하는데 정적 변화한다 합시다. 정적 변화한다는 거는 뭐랑 뭐는 변한다는 얘기입니까? 뭐는 고정이고 부피가 일정이고 대신에 뭐가 변하는 거죠? 압력과 온도가 변하는 거죠. 네, 요거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자, 이렇게 새로운 기체가 됐는데 그래도 부피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죠? 네. 자, 그럼 와중에 아까 썼듯이 정적 몰비율을 이용하시면 CV짜리 정적 몰비율을 갖는 기체라고 했을 때 투입한 Q는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정적 몰비율 정의상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정적 몰비율 정의상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까 썼던 거랑 큰 차이 없죠. 근데 지금부터 Q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Q. 투입해준 열량은 정적 몰별 이거 보기 전에 그냥 Q는 뭐라고도 볼 수 있죠? 연료각 제1법칙으로부터 델타 V 플러스 W라고 쓸 수 있겠죠? 그걸로 갈게요, 이번에. 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투입해준 열량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한 일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죠. 그렇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지금은 근데 정적 변화잖아. 부피가 안 변하는 케이스를 본 거잖아. 그러면 W가 그냥 보자마자 0이라고 하실 수 있어야겠죠. 기체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일을 하는 게 없을 거잖아. 그냥 바로 0으로 날립니다. 지금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Q가 그냥 그대로 델타 U라고 쓸 수 있겠네. 맞아요. 인정해요. 괜찮지?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 쓴 Q와 아래 쓴 Q는 똑같은 이거 말하는 거 맞죠? 근데 하나는 몰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서술을 해본 거고 하나는 연력학 제1법칙 관점에서 서술을 했고 정적 변화니까 W를 날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Q를 가리키는 거 맞죠? 그러면 뭐랑 같다는 얘기야 결국? 델타 U랑 이거랑 똑같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델타 U라고 하는 N은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없으니까 일단 이거를 결론을 외우도록 합니다. 앞으로. 예.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정적 몰비율을 이용하시면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다. 이거는 최종 형태는 암기를 하십시오. 수험상 필요합니다. 알겠죠? 예, 암기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일로 오셔서 근데 만약에 지금 보고 있는 기체가 단원자 분자 기체라면 단원자 기체라고 쓸게요. 단원자 기체라면 델타 U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델타 U가 2분의 3 NR 델타 T인데 근데 델타 U가 뭐 해야 된다? NCV 델타 T여야 된다. NCV 델타 T여야 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양변이 같아야 된다라고 써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차피 n 공통이고요. 델타 t 공통이니까 날려보시면은 따라서 뭐라 할 수 있죠? CV가 2분의 3 곱하기 기체 상수라는 숫자임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일단 이런 결론이 있긴 한데, 자, 정적 몰비열, 어떤 기체 정적 몰비열이 2분의 3의 기체 상수만큼을 곱한 숫자다. 이런 결론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체일 때? 단원자 기체일 때만. 단원자라면 이런 결론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거는 암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알아두면 유용하다 정도? 그러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다. 아직 연력학 처음이다 하신 분은 그냥 이런 것도 있나 보다 정도로 넘어가세요. 알겠죠? 근데 뭐 2번 이상이다 하신 분은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하려고 해보시고, 단원자 분자라는 기체는 1몰짜리 준비해놓고 정적 변화로 1켈빈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얼마다? 2분의 3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가 좀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되세요? 되죠? 예.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 뭐냐? 뭐 이거는 비열 정의니까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것도 연력학 제일법칙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비벼봐서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외우십시오. 내부 에너지 변화는 NCV 델타 T라고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원자 분자일 때는 정적 몰 비율이라는 숫자는 2분의 3R이다 까지 알면 좋고. 됐죠?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라고 하는 거를 뭐죠? 이거를 우리가 2분의 3 NR 델타 T라고 단원자일 때는 외우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라고 하는 거는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라고도 쓸 수 있다라고 써있네? 그럼 수험적으로는 이거 써야 될까? 이거 써야 될까? 지금 잡아드릴게. 단원자 할 땐 이거 쓰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근데 문제 쭉 읽어봤죠? 기체 문제야? 근데 기체 종류가 단원자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마 식 쓰실 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이걸로 가셔야 될 거고. 알겠죠? 분명히 그 문제의 문장 마지막쯤에는 이 기체의 정적 몰비율은 CV라고 하자라는 단서가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연력학 문제고 기체 문제예요. 기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푸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걸 식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문제 읽어보니까 단원자 분자 어쩌고저쩌고 써있어? 밑에 거 볼 필요 없이 이거 쓰시면 된다. 알겠죠? 문제 쭉 읽다 보니까 단원자 분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기체 종류를 안 알려줬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 쓰려고 보니까 문장의 마지막쯤에는 분명히 정적 몰별이 CV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거 쓰신다. 알겠죠? 문제에서 이거나 이거 쓰게끔 알아서 조절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둘 다 최종 형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우실 건데, 델타 U는 NCV 델타 T라고 쓰는 요 식은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쓰려면 단원자는 조건이 필요한데, NCV 델타 T라고 쓰려면 이거는 조건 필요 없어요. 분자, 기체 종류 무관히 쓸 수 있습니다. 기체 종류 무관히 쓸 수 있습니다. 기체 종류 무관히 쓴다는 얘기는 단원자 분자할 때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원자 분자할 때도 써도 되고, 근데 단원자 분자할 때는 사실은 정적 몰비율 2분의 3R짜리고, 그죠? 2분의 3R짜리고 2분의 3 NR 델타 T로 쓰시면 그냥 끝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됩니까? CV가 단원자 분자할 때는 2분의 3R이라서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쓰시면 된다. 알겠죠? 근데 단원자가 아닐 때는 CV가 다른 값일 거고, 다른 값 굳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NCV 델타 T라고 쓴다. 용도를 구분해 둡시다. 오케이? 네. 왜 그럼 기체 종류 무관히 이 식을 쓸 수 있냐? 지금 여기 논의하는 동안 기체 종류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됐죠? 이거 뭐 기체 종류 상관없이 쓴 거고, 이것도 기체 종류 상관없이 쓴 거니까 이거는 기체 종류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식이다. 알겠죠? 네. 됐죠? 자, 그럼 한번 여기 지워도 될까요? 정리됩니까? 한 30분 풀타임을 가져볼까? 정리해보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정한 몰비율에 대해서도 비슷한 고찰을 해봅시다. 정한 몰비율은 우리가 주로 CP라고 쓸 겁니다. 자, 역시 기체를 준비해 놓읍시다. 기체가 있어요. 몰수가 N몰짜리라고 준비를 하시고, 기체 종류는 모르겠어. 단원자인지, 이원자인지, 3원자인지 모르겠어. 그냥 종류 얘기 안 하고요. 근데 여기 기체, 역시 열 투입 Q만큼 해줬다고 합시다. Q만큼 열을 투입을 해줬어요. 일단 얘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온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온도 상승해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죠. 정적 변화 했을 수도 있고, 정원 변화 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등원 변화 아니겠지. 그지? 등원, 몰비율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되죠? 그죠? 정원 몰비열, 정정 몰비열 있을 수 있어. 근데 등원 몰비열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네. 온도가 올랐는데 온도가 0도 올랐다 이런 거 아니잖아. 이해되죠? 네. 자, 해가지고 Q 투입해가지고요. 이번에는 변화를 정압 변화를 한 케이스로 상상을 해봅시다. 근데 정압 변화했다는 거는 압력은 일정한데 나머지 두 개, 부피랑 온도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죠? 부피. 온도가 변화했다. 저 부피가 아마 커졌을 겁니다. 올라가는 동안 저 부피가 커진 거라고 상상을 하시고 새로운 기체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됐나요? 됐죠? 네. 자, 이 기체의 정압 몰비열을 CP짜리라고 묘사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정압 몰비열의 정의상 Q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정압 몰비열에 비해서 N배 해주시고, 그 다음 온도도 델타 T만큼 올라갔다라고 써보잖아. 델타 T만큼 온도 변화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델타 T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괜찮지? 그치?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압 몰비열 정의상 그냥 쓴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정압 몰비열 정의상 그냥 쓸 수밖에 없다. 큰 의미를 갖진 않는다. 근데 우리가 Q라고 하는 애를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써보자고. 어떤 거 쓸 수 있죠? 열량에 대해서 항상 연력각 제일법칙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도록 합시다. 연력각 제일법칙 한번 써볼게. 정압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에너지 투입해준 만큼 내부 에너지 변화와 기체가 하는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쓰는 거 맞죠? 됐어요? 써볼게요. 델타 U 플러스 기체가 한 일 W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연력각 제일법칙으로부터 식을 쓴 겁니다. 됐죠? 근데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모두 Q, 동일한 Q 얘기하는 거 맞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들어간 열량을 똑같이 쓴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Q를 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변끼리도 똑같은 거야. 근데 정압 변화라고 했으니까 W가 0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부피가 커진 거죠. 실제로 온도 올라가는 동안 일을 한 것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온도 올라갔으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한 게 있을 거란 얘기죠. 첫 번째, 두 번째 항 모두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해서 따라서 델타 U 플러스 W가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요거를 계속 좀 더 서술을 해볼게. 일로 봅시다. 조금 지저분해졌네. 네. 자, 델타 U 살려놓고요. 그 다음 W, 기체가 한 일인데, 자, 요거 W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정압 변화라고 했으니까, 적분할 필요 없이 그냥 P 델타 V라고 쓰셔도 되는 거 인정하죠? 그치? 여기 좀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슬슬. 이꼴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라고 쓸 수 있는데, 좌변을 이제 바꿔갈 겁니다. 슬슬 보입니까? 딱 보자마자 바꾸고 싶은 거 있어야 되는데. 있죠? 그죠? 없으면은, 허허. 그래? 학교 가기 싫은가? 자, P 델타 V는 PV 값의 변화라고 인정되셔야 되죠? 그죠? 보여야 되고. 자, 그걸 한 번 더 바꿀 겁니다. 델타 U는 그대로 살려두시고, PV의 변화량, 뭐라고 쓸 수 있죠? 보자마자 NR 델타 T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몰수 곱하기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 변화한 게 두 번째 항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그게 이제 NCP 델타 T여야 되는데, 여기까지 써봤어요. 여기까지 써봤는데, 자, 여기서 델타 U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U는 기체 종류랑 상관없이 NCV 곱하기 델타 T라고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고 NR 델타 T라고 두 번째 항 살려두시고, 그게 N 곱하기 CP 곱하기 델타 T라고 써있는 꼴이네요. 그러면 좌변 N 델타 T 묶어서 처리하시면 N 델타 T, 따라서 어떤 거 얻을 수 있죠? CV 더하기 기체 상수 R이 정압 몰비열 CP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예. 혹시 의문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의문 드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헷갈리지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네. 일단은 이런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네. 요거는 이재율 수준에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냥 암기사항은 아니고 그냥 알아두면 좀 실력이 유용하게 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합시다. 거의 처음이다. 아직 깔끔하게 기초, 변형도 잘 안 된다. 이건 그냥 있는가 보다 정도로 넘어가시고,
연락한 뭐 2번 이상 했다, 할만하다 하시는 분은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해놓고. 자, 그럼 만약에 단원자 분자라면 정합몰비열 CP라고 하는 거, 우변에 썼으니까 우변에 계속 맞춰볼까? 단원자 분자라고 하면은 정적몰비열이 2분의 3얼짜리고 거기에 기체장수 어를 더한 게 정합몰비열 CP라고 알려져 있으니 합쳐서요 2분의 5얼이 정합몰비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지? 그지? 그래서 뭐 요것도 알아두면은 약간 유용할 수도 있겠다. 이재율 수준에선 그렇게 효용이 있진 않다 사실. 알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학생들 중에서 혹은 복습하시다가 갑자기 의문 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를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정합변화라고 하는 세팅을 보면서 식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정합변화인데 왜 여기에 정적 몰비열 씁니까? 정합몰비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죠. 이름 매칭하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지? 그래요. 정합변화인데도 불구하고 델타 U가 여기 정적몰비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할게요. 아시겠죠? 한번 지우고 합시다. 지워도 될까? 일단 한번 지울게. 정적몰비열과 정합몰비열이 비교가 되게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기체 상태가 이름이 0번이었다 합시다. 기체 상태 0번인 상태가 있었다 하시고 얘가 N몰짜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되죠? 그 다음에 압력은 뭐 P짜리라고 하시고 그 다음 온도는 T짜리였다 합시다. 될까요? 그죠? 이랬는데 얘한테 내가 에너지를 줄 건데 에너지를 줬더니 온도가 올라갔다 합시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올라가는 거를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2개 준비해 놓고 2가지 변화를 동시에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정적 변화로 가는 거를 생각해 볼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정합 변화로 가는 거를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름 없는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됐죠? 그죠? 자, 정적 변화 하시면은요. 기체가 부피는 그대로인데 상태는 바뀌었겠죠. 그죠? 열을 먹었으니까 자, 연락과 제곱식 써놓고 Q가 이제 제시가 됐으면 투입이 됐으면요. 부피는 안 변했어. W가 0이다 할지라도 델타 U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Q만큼 먹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델타 U가 0이 아닐 테니까 온도가 바뀌었을 거다. 온도가 바뀌었으면 부피 일정했는데 압력도 바뀌었구나라고 인식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압력 아까 썼던 거지만 한 번 더 씁니다. 온도랑 압력이 변한다는 얘기죠.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몰수는 N몰짜리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압력이 새로운 압력이 됐고요. 온도도 새로운 온도가 됐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괜찮지? 그지? 부피만 그대로 됐습니다. 부피 V라고 써볼게. 그럼 부피는 그대로 V로 유지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 투입한 열량을 정적 변화에서 들어간 열량이다 해서 Q의 정적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체 0번 데리고 정합 변화가 일어나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합 변화가 일어나면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부피가 이만큼 커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기체 2번이라고 할게요. 기체 2번. 네. 자, 압력 일정한데 에너지 넣어줬어. 자, 그러면 연락각 제일법칙 써놓고 생각해볼까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W가 0이 아니죠, 이번에는. 그죠? 네, 이것도 살아있고 이것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만큼이 이거 일부러 나눠져서 같다. 온도도 변할 수 있고 부피도 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온도랑 부피가 변합니다. 변한다.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됐죠? 네. 근데 이렇게 상황이 변하는 동안 들어간 열량을 제가 Q는 Q인데 정합 변화하는데 들어간 열량이 돼서 Q의 정합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될까요? 네. 몰수 N몰짜리고요. 자, 압력이 일정하게 P로 유지가 됐고 온도가 새로운 온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부피도 새로운 부피로 바뀌었습니다. 됐어요? 근데 이 최종 온도 T'라고 쓴 거 여기도 T'이라고 썼는데 온도는 최종적으로 똑같은 만큼 올라갔다 해볼게. 예를 들면 뭐 10도 올라갔으면 얘도 10도 올라가게끔 만들어줬다 하자고. 아시겠지? 그치? 얘가 10도 올라가는 동안 압력이 바뀐 거고 부피는 고정입니다. 얘가 10도 올라가는 동안
부피가 바뀐 거고 압력이 고정인 거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도를 올렸는데 이렇게 두 갈래로 바뀐 거다라고 보십시다. 그럼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Q 정적이랑 Q 정압 중에 누가 더 큰 걸까를 좀 생각해 봅시다.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 역시 연력과 제일법칙 써놓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 식은 위로 갔든 아래로 갔든 관계식 성립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위로 갔을 때는 Q 정적만큼 에너지를 먹은 애가 그대로 그냥 델타 U 올리는데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요? W가 0인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아래 과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은 열량 Q의 정압이라고 썼어요. 그거는 델타 U 플러스 기체가 1, 부피가 커졌을 거니까 기체가 1을 했겠다. W 이렇게 쓸 거잖아요. 됐죠? 그죠? 근데 똑같이 T', 그러니까 똑같이 10도 올라갔다고 보시면요. 똑같이 10도 올라갔다고 보시면은 어차피 델타 U는 서로 동일한 거 맞죠? 이해됩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맞지? 그지? 그래가지고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뭐 절대 온도 비례하는 거니까 10도 올라갔으면 이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됐어요? 이거나 똑같은 건데 정압 변화했을 때는 똑같은 거에다가 추가로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괜찮아? 그래야 이제 아래쪽 갈래의 변화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10도를 올린다 해도 정적 변화로 가냐 정압 변화로 가냐에 따라서 넣어줘야 되는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됩니까? 똑같이 10도, 똑같은 온도 올라갔어도 정압 변화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얘는 온도 올라가는데 에너지 쓰기도 하지만 또 뭐도 필요하다? 부피 불리는 데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온도 올라가는데 얘는 온도 올라가는데 에너지 다 쓰면 되는데 얘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추가로 부피 불리는 데까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정압 변화가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정적 몰비열에 비해서 정압 몰비열이 큰 거고 얼마만큼 큰 거예요? 기체 상수만큼 숫자가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 조금 어렵죠? 그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의문 해결을 해드릴게. 여기서 델타 U 처리할 때 그래요. 여기서 처리할 때는 델타 U를 N 곱하기 C V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형태로 처리하기로 이제 기억을 하자. 이거 암기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요. 정적 변화할 때는 그래. 뭐 정적 변화니까 정적 몰비열이라는 거 써가지고 뭔가 식 만들면 그냥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여기 정압 몰비열 처리, 정압 변화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 처리할 때도 이거 써버렸잖아, 제가.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학생이 있단 말이죠, 초급자 수준에서. 왜? 여기 지금 정압이라 써있기 때문에. 그지? 여기 정압이라 써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정적 몰비열이라는 거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느낌이 있고 잘못된 거긴 한데. 그죠? 근데 정적 변화로 갔든 정압 변화로 갔든 그냥 델타 U는 정적 몰비열이라는 거 CV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알겠죠? 왜 그러냐? 잘 들어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갈 때나 똑같은 온도 올라가고 얘는 추가로 부피까지 커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정압 변화하는 동안 연력학 제일법칙 요거를 보시면서 델타 U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온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효과죠.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10도 올라갔으면 10도 올라갔다는 효과 때문에 생기는 항이에요. 괜찮지? 정적 변화에서도 10도 올라갈 때 생기는 효과 때문에 요 델타 U라고 하는 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도 올라갔다는 거를 똑같이 주목을 하시면은 정적 변화할 때나 정압 변화할 때나 그거는 똑같이 나오셔야 된다. 결국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는 뭐 부피가 얼마나 변했냐는 아무 상관없이 온도가 똑같이 올라갔으면은 똑같은 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더 설명해 드려볼게. 자, 원래 이렇게 가는 애 있고 이렇게 가는 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거쳐갔다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쳐갔다고 상상을 해볼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Q 정적만큼 에너지를 넣어줬더니 일단 부피 유지되면서 온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Q가 곧 델타 U로 스윙이 끝난 거 맞죠? 괜찮죠? 그죠? 근데 여기 해가지고 기체 1에서 기체 2 상태로 추가로 이렇게 넘어간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아까 확인해봤지만 이게 이거보다 큰 거였잖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도 추가로 에너지가 더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겠죠? 그죠? 추가로 뭔가 필요하다. 근데 이 추가로 투입되는 에너지는 어디다 쓰는 거야, 얘가? 바다다가?
온도 변하는데 안 쓰는 거 맞죠? 그죠? 온도는 그대로인 거잖아? 대신에 이 에너지 받아다가 이제 부피 팽창하는 데 쓴다. 일하면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가나 이렇게 아래로 가나 온도 올라가는 효과는 역대 온도 올라가는 효과로 반영한 내부 에너지 변화랑 다를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이제 되셔야 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 이제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참 유치한 비유인데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비유. 자, 정적 변화로 10도 올리는 거랑 정압 변화로 10도 올리는 거랑 에너지가 다르죠. 그죠? Q 정압이 훨씬 많이 드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왜 Q 정압 할 때도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는 정적 몰비열 NCV 델타 T 이렇게 쓸 수 있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비유 한번 일상적인 느낌을 해보도록 할게. 여러분들 맥도날드 갔어요. 네, 맥도날드 갔는데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 근데 빅맥 먹는다 칠게요. 근데 빅맥 단품을 먹을 수도 있고요.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빅맥 세트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메뉴 이름이 빅맥 단품이 있고 빅맥 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빅맥 단품은 구성이 어떻습니까? 빅맥 단품은 진짜 말 그대로 딱 빅맥이에요.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빅맥 세트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빅맥에다가 그죠? 사이드 들어가 있는 거죠. 콜라랑 감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쓸게 제가 빅맥이랑 사이드다. 자, 위에 게 빅맥 단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래 게 빅맥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거 시킨 것 같아도 그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 하나는 빅맥만 얻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빅맥에다가 사이드까지 얻는 구조예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잖아. 이거는 온도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온도 올라간 거에 부피까지 팽창한다. 인 거잖아. 그지? 딸려오는 게 더 있어요. 아래 게. 그지? 그러니까 빅맥 세트가 빅맥 단품보다 열량이 훨씬 많은 거 맞아요. 그죠? 칼로리가 훨씬 높단 말이지.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여기 빅맥 단품에 들어가 있는 빅맥과 빅맥 세트에 들어가 있는 빅맥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다. 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노력했다 진짜. 맞지? 그치? 이거 똑같은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빅맥 세트에는 빅맥에 얘가 세트용 빅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은.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정적 변화할 때 나타나는 델타 U와 정압 변화할 때 나타나는 델타 U는 온도 똑같이 올라오면 똑같은 거 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델타 U 처리할 때 얘를 정적 몰비열 이용해서 NCV 델타 T라고 썼으나 그거 여기서 써도 된다고요. 알겠죠? 빅맥, 단품에 들어가는 빅맥이 세트도 들어간다고요. 세트용 빅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그죠? 좋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수험적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정적 몰비열이라는 게 있고 정압 몰비열이라는 게 있어. 몰비열을 왜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두 개를 왜 구분하는지도 알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수험적으로는 어떤 걸 중요시 하셔야 되냐? 델타 U라고 하는 애가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 단원자일 때는 2분의 3 NR 델타 T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단원자일 때. 그 다음 정적 몰비열을 이용하시면 N 곱하기 CV 곱하기 델타 T라고 쓰셔야 된다. 이거는 기초 정리 무관. 단원자든 단원자가 아니든 단원자든 아니든. 그 다음에 변화 종류 무관. 정적 변화든 정적 변화가 아니든 종류 무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핵심이 이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따로따로 외웁니다. 단원자 할 때 이렇게 가시고, 단원자든 아니든 변화 무관이 이거는 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단원자라면 이건데 단원자든 아니든 쓸 수 있으니까 단원자여도 이거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다라 쓸 수 있어요. 단원자일 때는 2분의 3 NR 델타 T가 NCV 델타 T랑 같은 거고, 그러면 N 날려주시고 델타 T 날려주시면 단원자라는 기체의 정적 몰비열은 2분의 3R짜리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압 몰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몰비열에 비해서 얼만큼 높은 숫자여야 되니까 단원자라면 얘가 2분의 3R이므로 합쳐서 2분의 5R까지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수험적으로는. 알겠죠? 가장 핵심은 일단 이거 외우십시오인 거지. 이건 외웠을 거고 이것만 추가로 외우자. 됐죠? 그죠?